부자 되는 정보만 쏙쏙 뽑아서 챙겨보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강재헌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새우 등 악몽이 떠오르는 오늘입니다. 머니투데이 일면 기사에서도 미중 코로나 냉전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앞서 오프닝 때도 언급해드렸죠. 미국과 중국 새로운 분쟁 국면 맞이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있는데요. 이를 포함해서 연휴 사이에 있었던 5가지 이벤트 쭉 정리해보겠습니다. 함께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일단은 FOMC 22 통화정책회의가 있었는데요. 예상했던 수준 특별한 내용은 없었고요. 미국에서 주요 IT 기업들 실적 대거 쏟아졌습니다.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괜찮았고요. 클라우드의 영향 덕을 좀 톡톡히 봤습니다. 애플 부진할 건 알았는데 아마존은 온라인 쇼핑 많이 하니까 좋을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오히려 방역 비용이나 고용 비용이 좀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부진한 실적 발표를 했고요. 렘데시비르는 FDA에서 긴급 승인이 돼서 이제 환자한테 처방을 할 수 있게 됐고요. 국제 유가는 좀 뛰었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5월 1일부로 개시한 영향을 받았고 마지막으로 미중 무역 전쟁 재개 우려감 때문에 결국에 우리 시장 짓누르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 주목해서 보고 계세요? 1번부터 4번까지 보실 필요 없고요. 5번만 좀 리스크 보시면 될 것 이 같고. 하나가 이걸 다 덮고 있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2번 MS 호실적 마이크로소프트 좋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 지금 사셔도 좋을 것 같고 아마존 부진한 거는 일시적인 요인인 것 같고. 그럼 아마존 지금 오히려 사는 기회가 될까요? 주가가 내려와야겠죠. 너무 올랐어요. 아직 사실. 더 이미 내려야겠습니다. 고점 수준까지 올라왔거든요. 예. 52주까지. 그래서 그리고 이제 5번 코로나 책임 공방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부분들 이 예. 부분이 사실 가장 큰 리스크가 될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요거는 이 이슈 때문에 주가가 밀린다면 기회를 보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주가는 이미 2월 달 엄청난 주가 하락이 일어났고 보편적으로 제가 그동안에 주식시장 근무하면서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크게 급락한 케이스는 처음이었던 거라고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과거에 몇 가지 이슈로 주가가 크게 밀렸을 경우에는 향후 1년간은 주가가 우상향하는 대세 상승장이 이어집니다. 저는 올해 하반기까지는 반드시 장이 계속 좋아질 거다, 우상향할 거다 판단하고 있고 다만 이번 달 한 달 동안에 이런 이슈 때문에 주가가 출렁일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죠. 하지만 주가가 한번 밀렸을 때는 당연히 밑에 있는 외국인들까지 같이 덩달아서 매수할 수 있으면 매수세가 들어올 거고 올해는 계속 우상향하는 방향으로 보시면서 주식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관점으로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긴 호흡으로는 괜찮은데 이번 달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셨어요. 그러면 5월 지금 초니까 일단 매도하고 현금 확보하고 좀 기다릴까요? 그런 전략보다는요. 예. 지금 현금 여력이 있을 경우에는 이 시점에서 조금 기다리셨다가 더 낮은 가격을 잡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은 코스피 2%대 하락이 2, 3일 지속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보통 통상적으로 하루 이틀 빠지고 나면 재차 되돌려 올리는 그런 장세가 나올 거기 때문에 묵묵하게 하루 이틀 기다리면 좋은 가격 줄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현재 갖고 있는 비유 종목들 주식 같은 경우에는 홀드하시는 전략이 훨씬 더 유리하겠다. 그리고 그 홀드 기간은 올해 최소한 10월까지는 이상 홀드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은 끌고 가자라는 전략 그리고 조금 더 싸졌을 때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된다라는 전략 주셨습니다. 다음 기사 함께 챙겨보실까요? 4월에 수출 지표가 발표됐죠. 대다수의 기업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대박난 곳이 있더라고요. K-메디컬, K-언택트 관련 수출은 급증했습니다. 방진복 작년 같은 기간 대비했을 때 이번 4월에요. 325배 많이 팔렸고요. 에탄올 있죠. 손소독제 관련해서 에탄올도 급증했고요. 컴퓨터 2배 늘었고 또 원격 교육 확산으로 인해서 반도체 쪽에서 반길만한 이슈입니다. 저장장치 SSD도 254%나 폭증했습니다. 즉석밥, 햇반 이런 거 많이들 드시죠? 오뚜기 밥도 있고요. 수출 100% 늘었다고 하는데요. 어느 포인트에 좀 주목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 패턴이 바뀌게 되고 오히려 반사이익을 본 기업들에 대한 소개입니다. 예. 이 종목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코로나 이슈 일시적으로 실적이 증가한 기업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전 조심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방진복이 내년에도 많이 팔릴까요? 아니잖아요, 사실요. 그다음에 언택트 수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격 진료 확산에 SSD 카드가 증가했다는 이런 얘기들은 이거는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니까 좋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즉석밥 수출액 증가했다는 부분은 아마 코로나 이슈 때문에 집 내에서 음식 먹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일시적으로 증가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저는 이제 좀 게임주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종목도 이번 실적 발표 나온 걸 확인해 보면 아시겠지만 1분기 때 실적이 오히려 크게 호실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게임주라든지 그다음에 증권 관련주들도 아시다시피 올해 실적이 상당히 크게 증가할 전망인 거고 너무나 많은 개인들이 증권사에 들어왔죠. 그래서 올해 하반기까지는 실적이 좋을 만한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는 거. 이 중에서 제가 판단했을 때 대장주는 좀 생소한 기업일 수 있겠지만 대원미디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대원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모여봐요 동물의 숲. 예,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게 대표적인 힐링 게임으로 인기가 많은 게임인데 닌텐도에서 만든 게임입니다. 이게 지금 저도 지난주에 주말에 가서 그 게임을 살려고 했는데 아침부터 이미 다 매진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시중에서 구할 수가 없을 정도로 완전 판매 매진 상태고 열풍 정도의 상태인데 심지어는 중고나라에서는 이게 원래 원가의 2배 이상 가격이 될 정도로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 게임이다. 그래서 뭐 대원미디어도 게임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본 종목이겠지만 또 역시나 NC소프트 역시도 리니지 M 매출 증가가 상당히 엄청나죠. 그래서 저는 리니지 M을 갖고 있는 NC소프트와 그다음에 모여봐요 동물의 숲을 갖고 있는 대원미디어 이 두 종목은 게임 대표 수혜주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수출 대박난 기업들 보려고 했는데 어린이날 테마주를 주목하고 계시네요. 대원미디어, NC소프트 관련해서 주목해볼 기업으로 말씀을 주셨고요. 지난번에 W게임즈 계속해서 괜찮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 이후에 많이 뛰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게임주는 어쨌든 실적이 1분기가 더 좋아진 케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주 종목들은 저는 현재 시점에서는 좀 다시 한번 리레이팅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 종목이 코로나 이전 주가까지 올라오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코로나 이전 주가 수준을 넘어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수준까지는 홀드하신 전략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기억해 보겠습니다. 게임주에 주목하고 계셨고요. 다음 기사 함께 보실까요? 코로나 리스크 이쪽에도 없었습니다. 대형 제약사들 1분기 실적 다 괜찮았는데요. 함께 보시죠. 주요 제약사 7곳 중에서 6곳이 매출 영업이익 다 늘었고요. 대부분의 기업들 좋았습니다. 다만 웬일인지 매출 1위 기업인 유한양행만 실적 부진이었는데요. 대형 제약사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실적이 증가했던 포인트들, 이 회사들, 대부분 제약회사들은 코로나 이전에 예. 그 임상에 대한 실패나 이런 여러 가지 실망감들 때문에 제약회사, 바이오 회사들이 워낙 주가가 많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부터 주가가 많이 저평가돼 있던 기업들이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종목 이슈로 뭐 조금만 뭐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성 있다 그럼 주가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대부분 고점에서 놀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바이오,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재차 대장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중에서도 대형주 종목 중에 가장 실적이 크게 증가했던 기업 중에 하나인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영업이익은 30%대를 기록을 했고요. 순이익은 작년 동기 대비 776억 원 증가했던 상당히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기록을 했던 부분인 거죠. 그다음에 또 이제 이뮨 노메딕스라는 회사가 FDA 승인을 상업화에 성공하게 되면서 실적도 1,500억 원을 추가로 더 받게 됐다. 작년 실적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거는 이제 좀 안타깝게도 코로나 이전 주가보다 훨씬 더 고점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예. 매수하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지만은 이런 종목에서 5일선 조정이 일시적으로 나온다고 한다면은 적극적으로 매수에 한번 가담해 볼 수 있을 예. 것 같습니다. 60만 원 선이 좀 부담인가 봐요. 삼바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로 5거래일째 오늘까지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잡는 건 어떠세요? 저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 종목은요. 올해 하반기까지 홀드하신 전략 종목이기 때문에 좀 예. 길게 보시고 매매하신다고 한다면은 상당히 좋은 수익 가능할 수 있겠다. 다만 이제 아마 이런 거겠죠. 이재용 부회장의 이슈, 오너 리스크가 오너 있죠. 리스크 이런 예. 부분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거는 매수 기회. 예. 그런 소송 관련된 문제로 주가가 한번 출렁인다면 그때 매수하는 전략. 그럼 막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좀 기다려도 뭐 5일선, 11선까지는 충분히 한번 밀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겠죠. 예. 이에 제약바이오 탑픽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삼바 밀릴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 이야기 주셨고요. 다음 기사 함께 들여다보시죠. 자, 이번에는
승자의 저주 우려가 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HDC 현대산업개발이 결국에는 이 아시아나 인수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코로나 발해 승자의 저주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고 항공업계 경영난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결정을 시장에선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지 HDC 그룹주는 이 이슈 이후로 바로 튀고요. 아시아나항공은 의리 없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뭐 시장에서 말하는 그 주가 움직임이 맞는 얘기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HDC 현대산업개발을 매수 관점으로 볼 사람들이 사실 현재 시점에서는 좀 많지는 않을 거예요. 뭐 특별하게 막 성장성이나 아시아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성 있는 회사는 사실 좀 더딜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다만 이제 워낙 더 이상 나빠질래야 나빠질 수 없는 상황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현 주가 상황에서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인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밀린다고 한다면은 단기적인 매수 관점은 전 충분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시아나라는 회사를 인수를 눈독 들이지 않는 대기업들은 없을 거예요. 일시적으로 경영 악화도 됐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지만은 훨씬 더 좋은 가격에 살 수 있을 만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워낙 저렴한 가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도 한번 뭐 굳이 HDC 현대산업개발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회사에서 눈독 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이슈 때문에 주가가 밀린다고 한다면은 단기 매수 관점을 볼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현재 시점에서 코로나 관련 종목도 주가가 워낙 많이 밀려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선장성 있는 종목들을 사면 되지 이제 아시아나 항공 같은 종목이 막 매력적으로 보이느냐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단기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지만은 그냥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알고 계신 개인들이라면은 매매 관점을 대응할 수 있겠지만은 기존에 잘 가고 있던 종목들, 성장성 있는 종목들을 정리해서 갈아탈 만큼 매력적으로 보이진 않는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사실 워런 버핏도 델타항공이 항공주를 샀다가 손실 보고 지금 팔았거든요. 손절매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항공업계의 이 경영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예의주시하셔야겠고요. 투자 관점에서는 중립적인 의견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특징주와 함께 확인해 보실까요? 외국인들은 이 시각 어떤 종목 사고 있을까요? 삼성전자 팔고요. 반면에 네이버나 아모레퍼시픽은 조금씩 담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 HLB, EDGC 등등의 종목 담고 있는데 사실은 많은 물량을 담진 않고요. 소폭 사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에 주목해 볼 수 있을까요? 누차 말씀드렸지만 한 2달 됐죠.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시장의 주도주 삼성전자와 같은 종목들이 장기간 3달, 4달 이상 외면되고 예상치 못했던 종목들이 주도주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면서 바이오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근데 반면에 HLB가 참 주옥 같은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다른 바이오 종목들 대비했을 때 올라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바이오 종목도 다 많이 올라왔는데 희한하게 HLB만 소외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HLB 상당히 좋게 보고 있고 EDGC는 올라오는 만큼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조금 좀 부담이 됩니다. 그다음에 네이버 같은 종목들 오히려 코로나 이슈로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기업들로 언급되고 있고 네이버, 그다음에 카카오 다 같은 맥락이죠. 이런 종목들은 충분히 향후 주가 상승은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본 종목도 역시나 5일선 정도, 10일선 정도 조정시 매수 관점을 대응하자. 그만큼 시장이 지금 단기 충격이 좀 나올 만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출렁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언택트 관련해서 수위가 예상되는 네이버, 카카오 주목하셨고 그리고 다른 바이오주에 비해서 덜 올라온 HLB에 주목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기관은 어떤 종목 사고 있을까요? 유가증권 시장 쪽에서는 NC소프트, 현대해상 담고 있고요. OCI 담고 있네요. 코스닥 쪽에서는 알테오젠, 삼천당 제약, 발음이 어려워요. 예, 바이오 관련주 많이 담고 있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삼통당제약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내용 다 좋고요. NC소프트 나왔네요. 게임주, 예. 1등 게임주. 게임주 주목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작은 종목을 좋아한다고 한다면 대원미디어, 큰 종목은 NC소프트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안 보고요. 예. 삼천당제약.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예, 기억해 보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강재원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